셜록 홈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사소한 단서를 할지라도 사실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단서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셜록 홈즈 모르시는 분 없죠? 안녕하십니까, 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들의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고 역사 강사도 아닙니다. 단지 과거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사건을 이제 분석을 하고 사실 입증을 전문으로 하는 분석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슈가 되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는 그 부분만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프로파일러 활동했던 것들을 이제 입증해보라는 분들도 계셨고, 좋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채널에 교주님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 기분 상하는 마음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프로파일러 활동은 기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일했던 거나 오늘 일했던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수가 있습니까? 최근에 부산 돌려차기나 지금 고향에서 이렇게 큰일이 났는데, 이렇게 죄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될지 이제 전문가의 소견을 조금 들어보고 싶거든요. 정가 18범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형사소송법상 항소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연쇄살인마 유영철도 항소를 했고요. 그리고 계곡살인 이은혜도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천사가 되었든 악마가 되었든 그 누구에게나 이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일반인들은 이런 돌려차기남의 유형을 접하게 되면 정가 18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범죄의 본질에 근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프로파일러 경력이 있다는 거는 박사학위나 그런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제가 일을 했던 그런 활동 사항에 대해서 경력 사항일 뿐인 거예요. 이건 좋은 대학도 필요 없습니다. 실력이 우선입니다. 도시마저 깊은 잠에 빠진 늦은 밤. 다양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팀원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며 진실을 찾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혹시 모를 단 하나의 증거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험하고 굳은 일 또한 마다하지 않는 진실을 찾는 사람들. 저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지난 영상을 잘 보시면 보복강금이라든가 보복폭행, 그리고 뭐 살인미수나 살인사건 관련해가지고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사건이 터지자마자 제가 그 사건을 맡아가지고 그 사건을 바로 진행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거든요. 지난 영상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대륙신라는 어떤 고문서에도 나와있지 않은 허구입니다. 요즘 대륙 삼국설이 유행하는데 이는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책보고의 영향으로 백제는 요소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가 예컨대 과거에 살인사건 현장에서 살인사건은 일어났는데 목격자도 없고 CCTV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사람이 죽지 않았느냐,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살인에 사용되었던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간접적인 증거가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고 그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보고 분석을 했을 때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구나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대륙 동부에 신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정사라고 할 수 있는 상북 사기에 직접적으로 대륙 신라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대륙 동쪽에 신라가 없다라고 단정해버리는 거는 큰 모순을 발생하는 겁니다. 간접 증거와 정황적인 증거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이게 하나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황적인 증거라든가 경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대륙 동쪽에 신라가 있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대륙 동쪽의 신라는 어떻게 존재했으며 어떻게 사라졌는가, 그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부정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건 없어요. 흥미로운 가설입니다. 대륙 삼국설은 충분히 연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신라의 당 속국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관직의 책봉은 황제국이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줄곧 사용합니다.
않습니다. 일련의 고구려 왕들도 중국으로부터 다수의 간직을 받습니다. 연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가 송의 연호를 사용했지만 누구도 고려를 송의 속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 입증을 하는 거는 님들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 님들의 동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사실 입증을 하는 거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도 않고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왕의 칭호를 받았다고 해서 속국으로 부르는 것은 좀 고구려도 당태종에게 대방인지 낙랑인지 아무튼 그 지역의 왕칭호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대륙 동쪽에 있었던 대륙신라가 김춘추 이후에 당나라의 속국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를 총 7개인가 8개 정도를 이제 근거를 댔습니다. 그런데 고작 왕의 칭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수준이 저렴한 그런 내용으로 근거를 제시합니다. 제가 김춘추 이전에 대륙에서의 일식 기록이라던가 한반도에서 일식 기록에 대해서 그 부분을 거론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 나머지 6개, 7개는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님들이 얼마나 지식 가청인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지 제가 얘기를 하자면 제가 당나라에게 그 책봉을 받고 왕의 칭호를 하사받았냐 이 부분을 가지고서 당의 속국이냐 아니냐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신라 스스로가 당나라의 행정적인 제도를 받아들였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행정적인 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요? 또한 왕의 연호나 책봉뿐만이 아니라 고위급 관리들도 당나라에게 하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라의 관직에 대해서 인사권이 신라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당나라에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님들이 행정학이라든가 정치학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신들의 귀 속에 들리는 거는 고작 왕의 칭호라든가 왕의 연호 정도밖에 귀에 들리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왕 얘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6개, 7개에 대한 근거들에 대해서는 귀에 들리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는 알 수도 없고 고작 왕의 칭호라던가 그 연호에만 집착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주구장창.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근데 대륙신라가 당에 붙어서 속국이 된 것은 알겠는데 삼국사기에는 속국이 된 대륙신라의 기록만 남아있는 것인가요? 한반도 만주에 있던 신라 기록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건가요? 한반도 신라가 고려가 된 것이고 삼국사기는 그 고려가 쓴 기록일 텐데 당에 속국이 된 대륙신라의 기록은 있는데 동시대 한반도 신라의 기록 부분도 남아있을까요? 있다면 신라왕도 둘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좋은 질문입니다. 예리하시네요. 당연히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나라는 김춘추 이후에 그 신라의 역사를 자국의 역사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당서나 신당서 이런 곳에다가 김춘추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백제 의자왕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자신들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한반도 신라를 자신들의 속민이라고 인식했던 그런 민족과 국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그러면 고구려의 광개토 태양비에 나와 있는 그 신라를 보면 한반도의 신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광개토 태양비에 보면 신라에 대해서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모였고 어떤 신라였는지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기록이 있거든요. 대륙신라와 한반도 신라는 서로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삼국사기와 광개토 태양비에 적혀 있는 그 신라가 서로 다른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전에 이덕일 박사님께서 삼국사기와 광개토 태양비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이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른 신라일 수도 있다라고 그 설명했던 그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광개토대왕 비문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왜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삼국사기에는 왜 안 나오나 하는 그런 논란들이죠. 예를 들어서 광개토대왕 비문에 백단신라는 예부터 송민임으로 와서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왜가 신묘년 391년에 바다를 건너와 백잔을 파하고 뭐뭐뭐라를 신민으로 삼았다. 삼국사기 신라 내무랑 36년이 391년이고 백제 진사왕 7년이 391년인데요. 내무랑 36년에 아무런 기사가 없어요. 백제 진사왕 7년도에는 1월에 궁시를 수리하고 4월에 말갈이 북쪽 변경 적천성을 함락시킨 기사가 있고 7월에는 서해 큰 섬에서 사냥을 하고 8월에는 횡악 서쪽에서 사냥을 했다는 기사만 있지 이런 식으로 왜가
10여 년에 바다를 건너서 백잔을 파하고 무슨 나를 신민으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또 한 기사는 영락 10년, 서기 400년 경자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가르쳐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했다. 남거성을 거쳐 신라성에 이르니 그 중에 왜군이 가득했다. 관병이 막 이르자 왜적이 물러났다. 신라성에 이르니 그 중에 왜군이 가득했다. 라 그랬는데 이때 400년은 삼국사기에 보면 내무랑 45년이에요. 그런데 보면 가을 8월에 살별이 동쪽에 나타났다. 겨울 10월에 왕이 일찍이 타던 내구마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다. 이런 기사만 있지 이렇게 보병과 기병 5만 명에게 지시해가지고 이 신라를 구원하게 한 그런 기사는 안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가 조작됐다 뭐다 하는 무수히 많은 말들이 많았는데요. 단지 저는 왜 이런 기사가 삼국사기엔 전혀 안 나오나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렇다면 혹시 이 기사들이 대륙에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두 개의 신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알레바이로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대륙신라와 한반도신라가 있었는데 그 대륙신라는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신라만 인정하다 보니까 광개토 태양비가 뭐 짜집기 된 조작되어 있는 그런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류 강단사학의 똘마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이비 국뽕 역사 채널은 고려가 후삼국의 삼국을 통일을 했는데 자꾸 고대의 삼국을 통일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신도들이 여기에 세뇌돼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내뱉고 다닌단 말이에요. 고구려의 지배를 받던 한반도 신라는요, 국가도 아니고 왕의 칭호를 받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신라는요,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한참 이후에 그 국가가 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독립국 신라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며 그때 일식 기록을 이제 일식 관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려시대 이후부터 지난 1000년 동안 저와 같은 이론을 얘기하는 그런 학자가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사람에도 의심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지 않습니까? 삼국사기는 고려가 집필한 정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자료이고 다른 자료는 2차 사료이고 3차 사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런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셜록 홈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사소한 단서를 할지라도 사실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단서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셜록 홈즈 모르시는 분 없죠? 삼국사기 같은 경우도 요 나라의 그 거란족의 침략을 받고 나서 궁궐이 불타고 우리 사료들이 다 불탔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료가 없다 보니까 고려의 김부식이 이제 역사서를 집필을 해야 되잖아요. 학자들의 총책임자로서 집필하는 그 총책임자의 역할을 맡은 거예요. 이제 자료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의 그 역사서를 이제 인용하고 이제 짜집기하고 그래가지고 신라의 원 내용들을 이제 한반도에 맞게끔 각색해가지고 이제 리메이크 된 거예요, 리메이크. 그러면 이 삼국사기도 2차 사료이고 3차 사료인 겁니다. 구당서가 있고 신당서가 있는데 그 신당서나 구당서가 집필된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삼국사기가 집필된 연도가 있고 어떤 게 리메이크 된 거고 어떤 게 원곡인 겁니까? 뻔한 거잖아요, 보면. 제가 저번 영상에도 늘 얘기를 했지만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고 형사사법부에도 나와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 아니하며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서술을 할 수 있고 자국에게 유리한 역사서를 서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진술들이나 그 서술들을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삼국사기라고 그러지 않다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중국인들은 뻥쟁이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서는 믿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삼국사기만 믿어야 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면 진실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사실에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범죄의 본질에 근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재판을 한 사람의 그 진술만 보고서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양쪽의 진술이나 증언을 보고서 판단을 하고서 이 정황상 누가 알리바이가 있고 누가 더 증거가 맞는 건지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의 그 진술이 더 합당한 건지 그거를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 사법부 최상위 기관인 우리 대법원은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든 합법으로 수집한 증거든 그 모든 증거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인 거고요. 모든 증거의 증명력은 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법관이 판단을 하겠지만 그 증명력은 배제를 하고서 모든 증거 자료는 증거 자료로서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기록들은 1차적인 사료뿐만이 아니고 2차 사료든 3차 사료든 증거 자료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정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환단고기가 됐든 뭐 강시족보나 무슨 족보에 대한 그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증거 자료로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일단 증거의 증명력을 배제를 하고서 증거 자료로서 효력이 있는 겁니다. 당의 속국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너무 강조하는 것은 문제네요. 당을 이용했다고 당의 속국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 문제네요. 김춘추 이후에 대륙신라가 당의 속국이 된 건데 왜 이렇게 흥분을 하십니까? 한반도 신라는 당의 속국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민족인 고구려의 속민이었던 적은 있지만 당의 속국이 됐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삼국사기를 참고하면 신라가 당의 속국인 상태가 아니라 신라를 멸절할 수 있는 백제를 제압하기 위해 당을 외교적으로 이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근 10년에 가깝게 이어진 당의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외교로서 당나라를 이용을 했다. 쉽게 얘기해서 말빨로 당나라를 설득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용을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다들 왜 이렇게 순진하십니까? 김춘추가 당나라의 수십만의 군대를 이제 빌리기 위해서 당나라를 전쟁에 참여시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한 국가의 군대를 전쟁에 파견하는 거는 황제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신료들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겁니다. 하물며 파견도 아니고 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당나라는 얼마 전에 고구려에게 전쟁에 참여했다가 개 털려가지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쉽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나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돈은 10억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진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10억이라는 돈을요. 달랑 나의 외교력으로 나의 말빨로 10억을 빌려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아무런 담보도 없이 신용대출로 10억이라는 돈을 빌려줄까요? 절대 빌려주지도 않고요. 경비한테 끌려나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억 단위의 대출을 받으려면 적어도 감정가가 그 금액 이상이 되는 그런 담보를 걸어야지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까봐 보증인 같은 사람을 한 사람 더 세우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당나라 같은 경우도 김춘추가 신라라는 그 땅 문서를 들고 오니까 당나라가 조정 그 신료들을 한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좀 불안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춘추가 자신의 둘째 아들 김민문을 갖다가 보증인을 세우잖아요. 당나라에다가 인질로 보내요. 그 수기를 지내거든요. 그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죽고 나자 그 대출 명의자가 김범민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김범민이가 갚아야 될 대출은 안 갚고 자신이 이제 잠적을 해버리거나 담보 걸었던 걸 갖다가 털어버리려 한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계약했던 그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그 자기 아버지 김춘추가 민족의 반역자가 되어가지고 그 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속죄하기 위해서 당나라의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백제의 의자왕 아들 융이 뭐라고 당나라에다가 이제 꼬발리냐면 고자질을 하냐면 신라에서 반역을 꾀하는 것 같다라고 고자질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다 있단 말이죠. 백제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날까요? 당나라와 백제, 신라, 고구려 이렇게 사국 간의 정치적인 상황과 그 당시의 이해관계에 맞게 해석을 하고 그 풀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당나라도 얼마 전에 영계소문한테 개 털리고 돌아왔는데 군사를 오죽 많이 죽였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한다고 식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피폐해지고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춘추한테 신라에게 그 쌀을 제공하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야만이 모든 아다리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륙 신라는 인정을 하는데 이런 부끄러운 내용들은 인정하기 싫다. 나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님들이 아무리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사실관계는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삼국사기에서 김춘추가 고구려가 멸망하면은 고구려는 니네들 가지고 백제가 멸망하는 백제는 우리가 가진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다들 순진하십니까? 나에게 10억을 빌려주면 나중에 내가 성공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때 성공하게 되면 이자를 2배로 갚아준다고 하면 은행에서 뭐라고 할까요? 예라이 하지 않을까요? 그런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성공해서 고구려 멸망시키고 백제 하게 되면 그때 고구려 니네 가지고 백제는 우리가 할게. 이 얘기랑 뭐가 다릅니까? 한반도 경상도에 있는 그 신라라는 그 국가가 그 대륙의 그 황제를 그 만나러 왔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임금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황제가 만나줄까 말까인데 임금도 아니고 그 신료가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 황제가 대면해 줄까요? 아니죠. 우리 대기업 같은 경우도 하청업체 사장이 찾아오면 대기업의 회장이 만나주나요? 안 만나죠. 그 밑에 있는 과장이나 뭐 부장급들이 대신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돌려보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륙에 있는 황제가 미쳤다고 저기 그 경상도에 있는 그 국가 같지도 않은 국가의 그 사신을 만나줍니까? 조공이나 몇 푼 그 받고 돌려보내라고 하고 말지 않겠어요? 대륙에 있는 황제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계림주 도독 영해군사 신라왕,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나라 같은 경우는 제국이고요. 그 제국이기 때문에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신라왕 같은 경우는 변방의 왕입니다. 변방의 왕. 계림주 도독 영해군사 신라왕. 지금으로 따진다면 중국에 여러 개의 자치주가 있지 않습니까? 내몽고 자치주라던가 조선족 자치주라던가 티베트 자치주나 위구르 자치주 뭐 이런 식으로 자치주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자치주에서 자신들의 그 문화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지를 하되 행정적인 제도 같은 경우는 중국의 행정제도를 이제 받고 있고 내몽고 자치주라고 해가지고 이 내몽고 자치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몽고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몽고 자치주가 예전에는 몽고였지만 어느 순간 중국의 그 영토로 이제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김춘추 이전에는 우리의 민족이고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 대륙 동쪽에 있었던 신라이지만 내몽고 자치주처럼 이제 그 이후에 250년 동안 당나라의 속국이 된 거고 당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해가 치고 내려오니까 그 당나라가 신라에게 야 군사 5만이나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신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 발악하지도 못하고 당나라의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나라가 관직을 하사를 하는 거고 인사권은 당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야 모든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대륙 신라가 당나라의 속국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대륙 신라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있거든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내몽고 자치주하고 똑같습니다. 현대사에는 내몽고 자치주가 중국의 역사로 이제 편입이 되는 거고 과거에는 그 민족은 몽고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대륙 신라의 700년 동안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김춘추 이후에 대륙 신라가 당의 속국이 된 건데 왜 이렇게 흥분을 하십니까? 한반도 신라는 당의 속국이 된 적이 없습니다. 김춘추 이전에 많은 신라인들이 대륙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에 이제 지쳐가지고 한반도로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한반도 신라 같은 경우는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생성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덕일 박사님 영상에 보면 우리 한반도에 유적물들이 계속 발견이 되면 일본의 학자들이 3세기, 4세기의 물건이라고 그냥 확신을 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라는 2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신라는 대륙 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의 학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고요. 그 사실을 우리 학자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울분을 토하면서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소연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소연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쟤네들이 왜 그런 것인가, 왜 이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 것인가, 이 수수께끼가 풀리는 겁니다. 김범민이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김춘추가 민족의 반역을 일으키고 신라의 땅 문서를 당나라에다 바치면서 행정적인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민족의 그 반역죄와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김범민이가 고구려 유민들과 손을 잡고서 반역을 꾀한 겁니다. 삼국사기에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1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신라가 대승을 거뒀다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신라의 왕들이 250년 동안 당나라의 황제한테 그 관직을 하사받고 왕위를 책봉받고 합니까? 대당 투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니까 당나라에서는 문무왕의 관작을 삭탈합니다. 당나라하고 10년 동안 전쟁해가지고 신라가 대승을 거뒀으면 그러면 신라의 왕이 당나라 황제에게 책봉을 해주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 아닌가요?
신라의 노비들을 갖다가 당나라의 황제한테 갖다 바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신무왕이 노비를 보내니까 황제가 가엾게 의해서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장보고 드라마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신라의 노비들을 갖다가 당나라에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장보고가 그 김우징한테 바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약점이라고 해가지고 부끄럽다고 감출 게 아니라 우리의 약점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드러내놓고서 거듭나야지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나온 역사도 있지만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역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쯤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 역사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만 요약을 하기로 하고 진짜 동북공정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영상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